급등TV 빵입니다. 오늘의 특별했던 한 종목을 알아본 시간, 오늘 한 종목 시간이 돌아왔고요. 일단 지수를 먼저 보면 오늘 별로 지수가 좋지 않습니다. 지수가 사실 빠지는 건 별로 없는데 대형주는 생각보다 많이 오히려 강했죠. 근데 이제 대형주만 강하다가 딱 빠져버리니까 소형주는 더 얻어 터진 모습, 지수 차트를 보시면 쭉 흘러내린 모습을 볼 수 있죠. 코스피 역시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그래서 보시면 오늘 한미 정상회담 이슈로 인해서 이 백신주들이 좀 기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백신주들이 떨어졌다라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시면 말씀드렸던 5일선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으로 차트적으로는 일단은 손절 라인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에 서린바이오나 이런 종목들 모두 5일선 이탈, 저점 이탈을 완벽하게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강세 테마, 약세 테마, 그리고 생각해볼 테마로 나눠봤습니다. 먼저 강세 테마로는 디지털 화폐가 있습니다. KCS가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이거 말고도 KCT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모두 강한 모습, 또 이 과거 고점, 과거의 이 매물대를 돌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뉴스를 봐야 되겠죠. 뉴스를 보시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이 디지털 달러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너무 강세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의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 또 어떤 규제화를 시키면서 이 비트코인의 하락, 그리고 그러한 반대급으로서 디지털 화폐가 나왔다 보시면 되겠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암호화폐 채굴 금지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디지털 달러는 글로벌 테마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겠고요. 또한 코인이 약세란 점, 그리고 6월 달에 하는 CBDC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지털 화폐 테마 같은 경우에는 6월까지도 보실 수 있는 테마라고 말씀드렸고, 역시나 오늘 그러한 모습으로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지수가 나빴기 때문에 오른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정을 받을 수 있으나 이 테마의 핵심은 글로벌 테마, 또 정부가 지원해준다, 또 코인이 약세, 그리고 6월 하는 이슈라는 점에서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이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전 테마. 원전 테마가 장 후반에 올라왔습니다. 독특하죠. 독특하고요. 우리 기술이나 보성파워텍, 과거에 이 원전 테마로서 강했던 종목들이 오늘 올라왔습니다. 뉴스는 사실 우리가 이번에 백신이나 자동차, 전기차 같은 아니면 북한 같이 좀 예상 가능한 어떤 내용 안에서 나올 줄 알았는데, 어떤 이슈들이 오히려 예상하지 못했던 원전이라는 부분에 얘기가 나왔다는 것에서 막판에 올랐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장중에 대장급이라고 볼 수 있는, 이게 이제 약세 테마로도 들어갔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중립적인 거죠. 대장급이라고 볼 수 있는 한전기술이 오늘 장중에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다고 올라왔습니다.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터져줬고요. 이런 식으로 차익 매물이 확 나온 다음에 오후에 뉴스가 나면서 반대로 올라와 줬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사실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예 얘가 음봉으로서 확 내리 꽂았더라면 끝났다, 쌍봉이 나왔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장 막판에 이 어떤 정책적 이슈가 확인되면서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좋다 나쁘다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테마주들 자체는 올라왔다는 점에서 약간 강세 테마로 구분해야 되지 않나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소형주 대장이었던 에너토크 같은 경우에도 막판에 장 초반에는 급격히 빠졌다가 막판에 이 이슈와 함께 올라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럼으로써 우리가 원전 테마가 어찌됐든 간에 이 주가를 다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 얘기가 뭡니까? 이런 차트가 나왔다는 얘기는 계속 떨어져다가 물량을 다 받아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러면 이 어떤 힘의 세기가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전 테마주들은 조금 더 보셔도 되는 테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약세 테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백신, 윤석열, 원전입니다. 여기서 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기술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보성파워텍 같은 애들은 오히려 장 막판에 굉장히 좋은 차트를 만들어줬고요.
에너톡 같은 경우에도 다 5일선 위로 올라왔죠. 그런데 이제 다만 이 어떤 대형주의 상징적인 존재인 한전기술이 조금 애매한 위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분류했다. 물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 월요일 날 또는 조만간 조정을 좀 받은 다음에 올라가게 되면 이 5일선을 훼손하지 않게 된다면 당연히 이 재료는 더 강하게 살아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먼저는 백신 재료죠. 백신 재료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사실 오늘 어떻게 보면은 MOU가 나와도 재료 소멸이긴 했는데 오히려 이 모더나 CEO가 일본에서도 생산을 검토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더 많이 빠지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키지 못하면 일단은 손절을 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어쨌든 간에 삼바가 MOU를 하느냐가 좀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삼바가 MOU를 하게 된다면 이런 상승을 기대하지는 않겠지만 기술적 반등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일선을 훼손하거나 또는 직전 저점을 깨면 손절하라고 했기 때문에 손절을 다 하셨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다만 손절이 안 되신 분들은 삼바의 MOU에 대한 확실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그런 기술적 반등에서 좀 털고 나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오늘 야당 쪽에서 김종인 이런 사람들이 이 윤석열 총장이 잘 나오질 않으니까 뭐 김동연이라든지 최재형 등의 다른 주자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PM 풍년이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요. 이런 종목들을 봤을 때 오늘 서현 같은 경우에 떨어졌죠. 그리고 특히 덕성이 아주 강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사실 대선 테마주의 어떤 차트적인 관점을 들이대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 쌍봉 같은 모양이 나왔습니다. 회복을 못 해준다면 쌍봉으로서 끝날 확률이 높고요. 바닥에서 20배 올랐습니다. 20배 오른 종목을 섣불리 건드릴 수는 없는 건 당연하겠죠. 일단은 덕성이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장급이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당분간 조정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는 신규 종목군, 그러니까 얘네들 말고 새로운 애들이 태어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생각해볼 테마인데요. 먼저 세종시 테마를 보겠습니다. 세종시 테마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5월달에는 힘들고요. 6월달 임시국회나 또는 하반기 대선 국면에서 사용될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도 나오겠지만 6월 이후부터는 차기 대선 준비이기 때문에 내년 대선 공약으로 반영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역시나 테마가 죽었다고 저는 보지 않고 있고요. 대장주인 프롬파스트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거래량도 일단 없는 상태고 지금 아시다시피 사람들한테 많이 관심이 잊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갭으로 뜬 이 자리만 지켜만 줘도 저는 괜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종목들은 뭐 단기 반등을 세게 노리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좀 한두 달 정도 횡보를 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급등이 나왔는 게 훨씬 더 아름답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편하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재명 테마주 같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죠. 윤석열 테마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뭐 다 떨어진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뭐 대장주인 덕성 일단 큰 하락이 나왔고, 덕성이 뭐 그것 때문에 나갔다, 어제 나왔던 뉴스 때문에 나간 거라고 하면은 바이오 로그 디바이스 요 종목이 올랐어야 되는데 요 종목도 모르는 경우는 없어요. 또 오늘 장중에 뉴스가 나왔던 알로스 이런 애들도 오르지 않았다는 걸 봤을 때 윤석열 테마주가 조정이라고 감안한다면 역시나 반대급인 이재명 테마주를 보셔야 되겠고요. 보시면은 이게 이재명 지지율이 25%라고 나와 있어요. 25%라고 나와 있고, 물론 이거는 어디서 조사하냐에 따라 다른데 이게 어제도 나온 뉴스인데 반영이 안 됐다는 점에서 이재명 테마주 보셔야 되겠고요. 뭐 당연히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 현지 엘리트 같은 종목 또는 CS 또 동신건설, 수산 INT 이런 종목들 보시면 어쨌든 간에 지금 보시면
양봉으로 추세가 양봉으로 지키고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는 백금 TNA 같은 종목들 요것도 나쁘진 않고, 또 유성기업이라는 종목이 장중에 이재명 테마주로서 엮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한번 보셔야 되지 않나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백신 테마 말고는 사실 결국은 좋다,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가는데 단기 조정의 성격이 있는 것 뿐입니다. 백신 테마 같은 경우도 사실 모더나가 이렇게 애매한 태도를 안 했고 또 삼바가 바로 MOU를 맺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면은 어떻게 보면 2차 랠리가 갈 수도 있었던 부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는 종식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테마주의 어떤 성격상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나머지 테마주들은 뭐 대선주라든지 장기 정책주, 또 글로벌 테마지 않습니까? 디지털 화폐, 또 세종시 테마도 정책 테마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길게 보신다면 지금 눌렸을 때 담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